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어느덧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고 이제 월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정신없이 빨리 가는데 요즘 저는 일상에서 혹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면 어떨까?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꽉 차 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을 통해 돈 버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연예인들 얘기도 들어보면 이 건물을 몇 년 전에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이 정도더라 하는 얘기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에 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만 봐도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반포 자이 아파트의 시세 변동을 나타냅니다. 7년 사이에 시세가 2배 이상 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나 여러 주변 소식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부동산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식은 어떨까요? 최근에 조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가 거의 10년간 정체되어서 박스피라는 얘기도 있고, 한국 주식을 말아먹어서 이제 주식의 주도 싫다 라 하는 제 주변의 친구도 있고, 몇몇 종목들 잘 투자하셔서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팔지도 못하고 물려있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401k나 IRA 같은 연금 제도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자산을 증식시킨다는 개념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 대책은 해야 하니까 은퇴연금에 조금 넣어놓긴 하지만 대부분 집을 구매해서 보통 30년이나 15년 동안 다달이 몰기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아가는 게 정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부동산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을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1982년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30년 뒤에 누적 수익률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지만 성장폭이 가장 크고, 오히려 부동산은 성장이 더딘 면에 비해 채권이 부동산보다 장기간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채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강남이지 라 할 수 있겠지만 강남은 어떨까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1986년부터 2007년까지 강남 아파트와 코스피 지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역시 주식은 변동성이 크지만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9년을 100으로 했을 때 S&P 500은 분명히 집값에 비해 장기간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자료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따지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네 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처럼 보통 사람들은 주식으로 부동산보다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는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피터 린치처럼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펀드에 가입하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볼 때, 집을 사려고 알아볼 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크레딧 점수는 얼마인가? 얼마를 다운페이를 할 것인가? 몰기지는 몇 %인가? 내 연봉은 몰기지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가?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이 콘도나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스튜디오, 원베드인가 투베드인가? 회사 학교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화장실이 몇 개인가? 세탁기, 탈수기가 집에 있는가? 주변에 대중교통이 어떤가? 그 동네 학군이 어떤가? 옆에 기찻길이 있는지, 소음은 어떠한가? 그 지역에 프로퍼티 텍스, 즉 재산세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외에도 정말 집을 산다면 많은 것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어떠한 고민을 할까요? 쉽게 사고 쉽게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의 장점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감정에 크게 휘둘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를 서둘러 해서
기간 내에 성과를 내어야 하는 부담도 없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감정을 앞세워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내가 심지어 투자한 곳이 뭔지도 잘 모른다면 손해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집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보듯이 우리도 기업을 보고 투자할 종목들을 고를 때 이 회사가 어떤 분야의 산업에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지,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지, 정치나 외부 요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지,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앞서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경쟁사들은 얼마나 있고 그 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이 기업을 선호하거나 지향하는 이유가 혹 있는지, 내가 앞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등등 부동산 못지않게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각종 보수, 유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주식에 비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부동산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중개인, 임차인 등등 사람과도 많이 엮이지만 주식은 일단 사놓으면 우리가 일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잘 때 기업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합니다. 부동산도 좋지만 정말 부동산 알아보듯이 주식을 알아보고 한다면 생각보다 더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을 통해 모르긴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식에 대한 인식이 위험할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수익이 나면 내가 잘해서고 손해가 나면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남의 말 잘못 들어서 손절해야겠다 라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어쩌면 마젤란 펀드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많은 투자자들을 따라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은행 예금과 적금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산 증식이나 현명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통계나 자료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듣고 자랐지만 다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잃지 않는지, 왜 부동산보다 주식이 수익률이 높은데 사람들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 오늘 무언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이미 투자를 시작한 상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증식시켜야 할지, 앞으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제하고 공부도 깊게 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황에 맞게 실천해 나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식 관련 영상은 11월 미국 배당 투자 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